지난 주말 전남 서부권에 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목포와 영암에서는 주택과 지하주차장 침수가 발생했고 농경지 1,29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국체전의 개폐막식이 열릴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준공 시기를 다음 달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주암댐 수문 방류가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당 300톤이 넘는 물이 방류되고 있는데 전남의 가뭄이 길었던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독극물 의심 해외 우편물에 대한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만 2천여 건이 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가 내린 전남은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목포와 영암에서는 한때 도로와 주택,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겼고 고속도로 3미터에서는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잠겼습니다. 23일 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시간당 20mm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목포 석현동 일대가 물에 잠긴 겁니다. 도로 진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그때 와보니까 물이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모래주머니로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러가지고 전남은 지난 주말 사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무안이 238mm로 가장 많았고 신안과 한평이 각각 227mm와 206mm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지자체 10곳은 100mm 넘게 비가 내렸고 시간당 67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로 영암 3호에선 지하차도가 빗물에 잠겨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고 목포 산정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2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안 해제면에선 담벼락이 무너져 물길이 막히면서 한때 진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한평분기점을 비롯해 목포와 영암에서도 도로시설 7곳에서 토사유실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4일 13시 기준 인명구조 3건, 안전조치 229건 등이 있었는데요. 주로 도로, 주택 등 침수에 따른 배수 작업 관련 안전조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토사유출, 나무 쓰러짐에 따른 도로 안전조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비상근무 등 매일 1,305명의 소방대원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24일 오전까지 전남에 집계된 비 피해는 모두 170여 건.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추가로 예보된 만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전남에서는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농경지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남의 5개 시군에서 농경지 1,290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본부는 만조 시간에 맞춰 자연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연적으로 농경지에 흘러든 물이 점차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포해경이 물이 새거나 뒤집힌 선박 7척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목포해경은 24일 오전 11시 46분쯤 전남 무안군 마동 선착장에 계류된 선박이 침수되거나 뒤집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이어 홑줄로 보강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집중호우 기간에 선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수시로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장마 기간이 지속되면서 104회 전국체전의 개폐막식이 열릴 종합경기장 준공 시기를 불가피하게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종합경기장 공사 기간을 당초 7월 말까지로 예상했지만 계속되는 장마로 악천후가 지속되면서 다음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은 지붕과 트랙, 토목과 조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가 초당 300톤가량의 물을 보성강을 통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는 만큼 댐 수위 조절에 나선 건데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전남의 가뭄이 극심했던 탓에 정상적인 수문 방류조차 아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맛비. 남북으로 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계속됐고 전남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주 동안 주암댐 일대의 누적강 수량은 800mm, 지난해 1년 동안 내린 비가 900mm였는데 불과 3주 만에 지난해 1년치에 달하는 비가 쏟아진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지난 14일 댐 저수율이 61%를 넘기자 수문 방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15일부터는 초당 500톤, 17일에는 초당 700톤까지 방류하다가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초당 300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홍수 조절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저수율이 낮아서 가뭄 관심 단계까지 들어갔었던 댐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강우가 얼마든지 많이 내릴 수 있고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전남은 제한급수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가뭄이 지속됐던 상황. 초당 700톤의 수문 방류가 시작되자 보성강 하류로 무작정 흘려보내는 물이 아깝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내년을 생각하면 안심할 때가 아니다. 댐을 더 가둬라. 이대로 내년까지 저수율 70%를 유지해달라는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비해 댐을 증설하거나 물이 흐르도록 방류해달라. 극한 호우에 맞춘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댐 수문 방류의 경우 수치상의 절대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누적강 수량과 댐 수위, 하류 지역 피해 예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류를 결정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선을 잘 찾아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을 하고 또 하루 피해가 최대한 없게끔 홍수 조절을 하는 게 댐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적정선을 지키면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좀 물 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반 넘게 가뒀던 물을 11일째 방류하고 있는 주암댐. 24일 4시 기준 주암댐 저수량은 5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뭄 걱정에 이어 이제는 홍수 걱정까지 주암댐 물관리 상황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독극물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112 신고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경남의 한 운동장.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벗깁니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이 발송됐다는 신고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통 안에 들어있는 봉투 속에서 파란색 종이가 나옵니다. 근데 파란색 종이 같은 거 나왔습니다. 흰색 가루 같은 물질은 없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울산에서 수상한 택배를 받은 뒤 어지럼증을 겪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관련 신고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취인 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된 곳은 일반 가정집을 비롯해 식당과 회사 등 다양했습니다. 대만발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거래 보내기 무슨 형태를 무슨 짓을 하려면 그거는 확실히 예측 부르지요. 무슨 일을 하려는가 차후에 그게 불안합니다.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면 소포물에 이제 막 독극물이 묻어 있고 그런 요소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그런 독극물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집에 온다고 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수상한 우편물에는 마스크나 머리띠 같은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의심스러운 우편물이나 택배는 절대 열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무작위로 발송된 우편물이 허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은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피해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등 농식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6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3%가 올랐고 이 가운데 식품 부문은 4.7%가 상승했습니다. 채소와 과실, 생선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55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극한호우의 영향은 일정 시차를 두고 8, 9월 물가지수부터 반영될 걸로 보이는데요. 7월 장마에 이어서 8월에는 폭염, 그리고 9월에는 태풍 시즌까지 이렇게 당분간 기상 악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해와 맞물려 가격 불안이 커지는 농수산물 품목별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농식품의 가중치가 작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서는 크게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서부권에 비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재해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무안에 215mm, 한평 193mm, 목포에 189mm의 강한 비가 내렸다며 25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한 상태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주말 기습적인 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 2건과 주택 침수 37건, 농경지 침수 1,290헥타르 등 크고 작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호우로 도심지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저지대 등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이물질 제거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작동 여부 점검 등 침수 대응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완도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정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제출한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계획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하며 탈락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는 해양수산박물관이 부산이나 인천, 경북에도 운영되고 있거나 공사 중이어서 추가 건립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도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에 건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올해 안에 사전 타당성 재평가를 받아 기획재정부 사업 대상에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 잇따른 비 예보로 인해 정남진 물축제 개최를 두고 고심하던 장흥군이 예정대로 이달 29일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흥군과 정남진 장흥물축제 추진위원회는 24일 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긴급회의를 거친 결과 취소할 경우 예산 손실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막 일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른 수해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만큼 축제 수익금을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기부할 방침입니다.